자, 무주택자 대출 90% 해줄까? 이게 지금 논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4월로 돌아갑니다. 무주택자 집값 90%까지 대출해주겠다. 민주당 당권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의 파격 주장해서 최초로 자기 집을 사는,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한테는 LTV, DTI 둘 다 90%로 확 풀어줘가지고 집을 사게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송영길 후보가 했었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은 이걸 듣자마자 조금 희망을 갖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대출을 너무 안 해줘서 집을 사고 싶었는데 못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 당대표 후보가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민주당 당대표가 대출 풀어준다고 하니까 진짜 풀리나 보다. 그럼 이제 청년들, 특히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였다가 집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희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집값의 90%까지 진짜 해주나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데 하나하나 어떤 그런 방법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일명 규제 지역들은 대출을 집값의 40%나 50%로 막고 있는데 그것을 무주택자, 특히 청년 계층에 한해서는 비규제 지역처럼 70%로 풀어주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40년짜리 대출을 해주자. 지금은 30년 만기 대출인데 이걸 초장기 대출을 하나 상품을 만들어서 40년 만기 대출을 해주면 30대한테 40년이 지나봐야 70세니까 충분히 대출을 갚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걸로 20% 플러스를 해서 총 90%를 해주겠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대통령 담화문도 나옵니다. 대통령 담화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자,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신경 써서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당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LTV 90% 완화를 놓고 주류 대 비주류의 격돌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뜨는데 이 송영길 당대표는 일종의 비주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소위 말하는 친문 주류 세력이라고 보면 이 비주류에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니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대출을 90%까지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바로 송영길 대표가 즉각 언짢은 기색을 내비칩니다. 아니다. 나는 90%할 거다. 라고 바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내분이 일어날까? 송영길 대표가 당선은 됐는데 이 득표율이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2위인 홍영표 의원과 0.59%가 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2위 후보를 지지한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0.5 차이니까 0.5 대표다 막 하면서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들도 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당선된 건 아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건 사실 정부 기조와도 다른 길이잖아요. 정부는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어떤 공공임대, 공공공급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대출을 90%를 해주겠다,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정부랑 다른 길을 가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90% 완화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나는 추진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가 맞지가 않는 거죠. 계속 삐그덕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골치 아픈 거죠. 특히 무주택자 청년 입장에서는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확실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도저도 아니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멘트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90%를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정부랑 협의를 하다 보면 그 비율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짝 물러나죠.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이 LTV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대출 규제하는 거는 좀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하죠. 왜냐면 집을 살려고 해도 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데,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도 집을 살려고 시도를 다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이 대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들을 다들 하는 거죠. 80%가 최소한 10%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응답자의 70% 정도가 특히 무주택자들한테는 왜 대출 규제를 하냐, 조금 대출을 더 해줘라, 무주택자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죠. 그런데 LTV, 이 집값 대비 몇 퍼센트 빌려줄 거냐, 이거를 지금 푸냐 마냐, 90% 해주냐 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DS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얼마나 원금과 이자를 갚느냐, 이 규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규제는 그대로 가거든요. 요번에 7월부터 오히려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집값 대비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봐야 소득 규제가 오히려 강화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풀어주면 모르겠는데 하나만 풀어줘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DSR을 계속 규제하고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하는 한, 무주택자한테 LTV 기준을 높여줘봐야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고소득자, 고소득인 무주택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걸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가는 길이 내가 대출 많이 빌려줄게, 근데 너는 소득 대비 대출 많이 못 받게 오히려 규제할 거야, 이걸 동시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LTV도 안 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LTV 90%가 없던 일로 될 것 같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기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점점 커지나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송영길 대표가 경선 때는 내가 90% 얘기했지만 뭐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 라고 물러난 것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대출 규제를 팍 풀어버리면 좀 부작용 같은 것들도 우려가 되니까 한 10% 정도 높여주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40에서 50% 정도로 올라가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에서 60%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이 2030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뭐 줬다 뺏는 기분이 드는 거죠. 뭐 막 90% 얘기하다가 갑자기 50% 얘기 가면 이게 뭐지? 거기다 7월부터 DSR 규제는 더 강화가 되는데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대출이 더 안 나오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건데, 괜히 기대감을 줬다가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규제 완화책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더 열만받는다라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뭐 이견이 엄청 많고 서로 막 뭐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어느 정도 지금쯤에는 결론이 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종부세 완화를 한 해 만에, 뭐 재산세를 깎아준 해 만에 하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출 규제 얼마까지 풀어줘요, 이거는 제대로 논의도 못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위를 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럼 합의된 내용은 있을까요? 뭐 지금 나오는 기사로 보면은 이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뭐 풀어준 해 만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다주택자 규제는 그냥 예정대로 가는 쪽으로 뭐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무주택자 쪽에서 규제는 아직 뭐 지금 뭐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송영길 대표가 25일이죠.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벼락거지된 젊은이들에게 집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좀 뭐 이상하잖아요. 뭐지? 뭐 아직 포기 안 하신 건가? 뭐지? 아직 LTV 90%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건가? 라는 느낌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좀 혼란에 빠져 있어요. 뭐 어떡하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투기과열 지구는 40%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고 비규제 지역은 70%의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규제라는 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제라는 거는 집값이 막 급등하고
뭔가 여기에 투기 세력이 붙어가지고 사회적인 혼란과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그냥 태어나서 저 집 처음 삽니다. 저 지금까지 집 사본 적이 없어요. 저 집도 없거든요. 저 이제 이번에 사면 1주택자 됩니다. 라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투기입니까? 이거에 왜 투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기존에 집을 샀다 팔았다 해서 무주택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집이 없으니까 집은 하나 사야 되잖아. 그래서 집 사는 게 투기냐? 그러니까 이걸 왜 규제하냐 이거죠. 도대체. 이유는 이거밖에 없겠죠. 이 무주택자 생애 최초라는 거는 이해하지만 네가 집을 산다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가뜩이나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너가 무주택자인 건 알지만 네가 집을 산다고 오면 괜히 매수세가 붙으니까 주인들이 호가를 더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집값이 더 상승하는 여력이 생기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좀 참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속담으로 얘기하면 구더기가 무섭기 때문에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생애 처음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걸 막고 있어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막을지 말지를 따질 문제입니까? 라는 거죠. 이걸 왜 막을지 말지를 가지고 서로 회의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규제 지역 있죠? 비규제 지역들은 대출을 70%씩 해줍니다.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비규제 지역은 대출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충주라든지 뭐 강원도 뭐 경기도에도 비규제 지역들이 뭐 조금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충청도에도 비규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그냥 70%씩 대출해 주거든요. 그런데 비싼 지역 있죠. 서울이나 뭐 수도권 이런 데들은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해주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안 해주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데들은 다 해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만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 이 논리가 좀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투기 때문에 규제를 한 거였다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은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과 동일한 LTV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출 70%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해주고 있는데 왜 특정 지역만 안 해주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투기 세력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90%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최소한 70%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10% 정도 풀어주지 않을까 뭐 예측이 되곤 있는데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집값의 절반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의 40%로 원금과 이자를 갚게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엄청 빡빡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자, 잘 생각해봐 영식아. 너 돈 많이 빌려가지고 집을 샀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너 그거 이자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금리 올라가면 너 못 낸다. 그러니까 아예 사지 마. 내가 너 걱정해서 못 사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대 무주택자 영식이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걸 왜 걱정하세요? 제가 제 인생 삽니다. 아니 나도 집을 사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와이프랑 애기 데리고 뭐 12평짜리 빌라를 가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조그만한 집이라도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내가 빌려가지고 내가 갚겠다는데 저 이제 30살이거든요. 앞으로 30년 일할 건데 제가 갚겠다니까요. 왜 안 빌려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정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우리에겐 청년주택이 있잖아. 자, 노형우 국토부 장관이 청년주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뭐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청년주택을 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고 했을까? 자, 여러분들 청년주택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데입니다. 입구로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어요.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싱크대도 없습니다. 호텔을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원룸을 만든 거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제 뭐 거실 겸 뭐 안방 겸 해서 원룸이 있고 침대 하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책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실평수가 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5평, 6평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뭐 이런 구조도 있어요. 테라스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도 있어서 여기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이런 원룸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지? 내가 생각하는 청년의 개념과 이 정부가 생각하는 청년의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정부가 말하는 청년은 뭐냐면 이 대학생이나 아직 취업 못한 그 취업 희망자들 있죠. 그러니까 20대와 30대 초반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청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년주택을 만들어주면 한 월세가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아껴집니다. 주변 지역 대비요. 물론 시설이 꽤 괜찮아지긴 하는데 월세만 보면은 어차피 이런 1인 가구가 꼭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꼭 이런 1인 가구가 정말 주거적으로 너무 취약한가?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좀 여기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30대 초중반, 이제 결혼을 막 생각하고 있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예비 부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부들은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전자레인지 둘 곳도 없는데 여기서 신혼집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20대 초중반 대학생이나 뭐 자취생들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가 그렇게 시급한 거냐?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겠지만 1호 청년주택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정부가 빌려가지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했던 아남생활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처음에 오픈할 때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주택이 총 112실이거든요. 112실. 그런데 사업비가 220억이 들어갔어요. 이 건물을 뭐 빌리고 뭐 리모델링하고 뭐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업비가 220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95%가 정부 지원금이었어요. 저라면 그냥 20만 원 월세 쿠폰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112명한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동네에 그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가면은 원룸 많으니까 거기 가서 집을 얻어라. 그러면 그걸 뭐 주민센터에 등록하면은 계약 기간 동안 20만 원씩 통장에 꽂아주겠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굳이 여기에다가 220억을 왜 투자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90%를 하냐 마냐가 논란의 중심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생애 첫 무주택자한테는 대출을 풀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비규제 지역은 지금 70%씩 해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해주고 있다면 최소한 70%만큼은 해줘라. 무주택자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투기 세력도 아니고 순전히 실거주 수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